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혜원 강사입니다. 요즘에 8-7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영상은 8-7 고득점용 어휘. 우리가 독해 읽을 때 좀 헷갈리는 어휘, 좀 고급진 거 있죠. 그런 거 20개 준비했어요. 미니 단어장이라고 생각하고 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전환되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이 전환됐죠? 이제 8-7 RC 고득점용 어휘 공부 좀 해볼게요. 요즘에 8-7이 어렵잖아. 그래서 비즈니스 어휘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어휘들 알면 도움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에는 제이 선생님이 목소리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스피킹 전문 선생님이고요. 인사 나눌게요. 제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제이 선생님의 짧고 쿨한 인사와 함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어휘 inordinate라는 어휘고요. 형용사예요. 근데 과도하고 지나친이라는 too much의 느낌이 있습니다. 꼭 외워둬야 될 어휘예요. 자, inordinate를 이용해서 예문 한번 열심히 들어볼게요. The project took an inordinate amount of time and resources. 이 프로젝트는 오버했다.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양의 시간과 자원을 써버렸다. 유사 의미를 알아두면 8-7의 paraphrasing의 기술을 물어보는 독해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유사 의미로는 excessive, 지나친 거, 이 moderate, 너무 오바스럽다는 얘기예요. moderate가 적당한이란 뜻인데 I am이 붙으면 반대말이 된답니다. 자, 두 번째 어휘 contractor, subcontractor입니다. contractor는 맨 처음에 일을 맡은 업체예요. 근데 계약에 의해 맺어진 업체로서 건설이나 보수 같은 일을 맡게 됐어요. 근데 그 계약 업체가 야, 우리한테 일 들어와서도 우리가 이걸 다 할 짬바는 아니잖아. 우리 이거 다 하면은 기한 안에 못 끝내. 우리 밑에 또 다른 업체를 두자. 이래가지고 그 계약 업체가 하청업을 또 맡겼을 때 그 하청업을 받은 그 두 번째 회사가 subcontractor이 됩니다. 자, 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We hired contractor last month. 우리가 컨트랙터를 지난달에 고용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The contractor hired a subcontractor to handle the electrical work. 그 전기 관련된 작업을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subcontractor를 contractor가 이번에는 고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ontractor가 또 밑에 새끼 친 거야. 밑에 그죠? 유사 의미로는 contractor이 기본적으로 건설 작업을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그래서 유사 의미로는 builder 아니면 sub-builder 정도가 있겠죠. 자, 이제 subordinate로 갈 건데요. 이 subordinate라는 어휘는 형용사와 명사를 왔다 갔다 하고요. 형용사 할 때는 부수적인 추가해라는 additional이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그건 맥락이 좀 한계가 있어서 일단 부하, 하위의 뭔가 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사로도 쓸 수는 있다고 합니다. 자,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She is a subordinate in the company's hierarchy.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요. hierarchy라는 단어는 계급이에요, 계급. 그래서 계급과 직위상에서 약간 밑에 직원 쪽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사 의미로는 밑에 직원이니까 보조잖아요. 그러니까 assistant, junior, 그 다음에 이제는 막 열심히 배우면서 따라가는 사람, follower, 그리고 underling이라고 하면은 뭔가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휘 갈게요. 자, 이번엔 스펠링이 겁나게 비슷해. 둘 다 파트 7에 겁나게 많이 나와. 근데 subsidy 하고요. subsidiary라가 다 있는데 subsidy는 돈이에요. 그래서 정부나 기관 따위에서 발행해주는 보조금의 뜻이 있고요. subsidiary라고 하면은 자회사라는 계열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보조금, 돈 얘기하는 예문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overnment provides a subsidy to support the renewable energy project. 아무래도 정부가 등장했죠? 정부에서 subsidy를 제공한다. 보조금을 제공해준다. 니들 이거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한테 돈 써. 이런 느낌인 거죠.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Power Solutions is a subsidiary of Megatech Incorporated. Power Solutions라는 회사는 subsidiary, 자회사다. 어떤 회사의 자회사야? 메가테크라는 큰 기업의 INC 뒤에 약자로서 점이 붙은 건데 뭐 문장의 끝이기도 하죠. 근데 incorporated, 기업의 느낌을 주는 줄임말입니다. 유사 의미로는 명사로 쓸 때 grant가 보조금이란 뜻이 있고요. 자, 그리고 affiliate 아니면 division이라고 하면 계열이나 분파의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ubsidiary하고 비슷한 거죠. 자, 그 다음 어휘. transparent인데요. 투명해요. 그래서 애가 앞뒤가 다르지가 않아.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게 투명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과정이 매우 솔직한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답니다. 자, 첫 번째 예문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죠. The glass door is transparent so you can see inside. 이 유리문은 겁나게 투명해요. 그래서 안에가 다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 시각적인 투명함이죠. 두 번째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The budget allocation process should be transparent. 이거는 이제 뒤로 구린 짓 하지 마. 모든 것을 까발려서 다 보여줘. 버젯, 예산이 돈 얘기다. 돈을 갖다가 할당하고 배분하는 걸 갖다 뒤로 구린 짓 하면 돼. 그 모든 과정은 반드시 투명하게 잘 드러나고 공개돼야 돼 라는 뜻입니다. 유사 의미로 명확하게 보이든 확인이 되는 거에 clear 이라는 말을 쓰거나 시스루 우리가 하는 거 see through. 안에가 빤히 보인다는 의미. 그리고 open은 여기서 형용사로 툭 터놓고 다 모든 걸 드러내는. 그래서 candid 아니면 honest. 그러면 솔직하고 진솔한. 여섯 번째 어휘 가겠습니다. integral이라는 어휘인데요. 형용사로서 주로 제일 많이 쓰고요. 명사가 되기는 합니다. 필수적인이라는 뜻이거나 매우 중추적인 어떤 그런 존재인 그리고 전체를 이루는 어떤 그 일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를 얘기하죠. 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rust is an integral part of any relationship. 명언이네요. 어떤 관계에서든 믿음과 신뢰는 매우 필수적인 부분이다 라는 뜻이고요. 유사 의미로는 비슷한 다른 형용사들로는 essential, vital, fundamental, necessary 등등이 있습니다. fundamental이라고 하면 근본이 되고 근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어휘 가겠습니다. seniority라는 어휘인데요. seniority라는 어휘는 계급의 짬바를 얘기합니다. 조금 더 고급지게 얘기하면 서열이란 뜻이 있고요. 서열적 직급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Employees with a higher seniority often get priority for promotions. 그 문장 라임이 있다. seniority, priority 이렇게 직원들 중에 higher, 더 높은 짬밥의 서열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종종 승진에 대한 우선권도 갖고 있어, 쟤들은. 이런 느낌? priority, 우선순위. 유사 의미로는 rank하고요. status라는 어휘가 있는데 status는 order status, 그럼 주문 현황인데 여기서는 지위적 신분의 느낌이 있고요. 뭐 발음에 따라, 기호에 따라 status라고 읽기도 하는 것 같아요. rank도 여기서 등급 이런 느낌, 어떤 순위, 어떤 직급적 순위. 다음 어휘 넘어가겠습니다. prior commitment가 나왔는데요. prior이 형용사로 사전에 미리 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prior to가 되면 전치사로서 before라고 똑같다는 거랑은 구별이 필요합니다. 미리 잡은 일정이나 임무, 약속 따위에 쓸 수가 있고요. 전념이나 헌신이라고만 읽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유사 의미로는 prior engagement가 있겠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Unfortunately, can't attend the meeting because of a prior commitment. 바쁘네요. 얘는 바빠. 유감스럽게도 불행하게도 저는 미팅에 참석할 수가 없어. 왜냐? 나 미리 일정이 있으니까 그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미리 잡혀진 이라는 의미로 prearranged라는 표현으로 한번 써봤고요. prearranged commitment 혹은 engagement하고 비슷합니다. 다음 어휘 up to date인데요. 어떤 단어의 어구 모임인데 형용사 같은 역할을 제일 많이 해요. 통덩어리로 그냥. 그래서 형용사라고 써놨고요.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이 끝난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Make sure your software is up to date. 너의 소프트웨어는 구리구리하거나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둬라. 그 말은 항상 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 해가면서 쓰세요. 약간 이런 느낌. Make sure that 에서 대시 실종된 느낌. 유사 의미로는 current 혹은 recent를 낼 수 있습니다. current information, recent information 하면은 최근의 정보, 최신 정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recent가 과거의 느낌을 살렸다기보다 여기서는. 다음 어휘 가겠습니다. credentials라는 어휘가 나왔는데요. 명사로서는 자격 증명, 신임서, 인증서 등등이 있고요.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영어적인 상황에서는 아이디 비번 치는 때 로그인 같은 거 할 때 뭐 이중 보안 로그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개인정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런 인증정보, 아이디 비번 같은 걸 포함해서 이런 거에도 씁니다. 자, 예문을 2개 준비했는데 첫 번째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He has impressive professional credentials. 오빠야는 정말 인상 깊은 전문적인 어떤 그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 문장 한번 들어볼게요. You should keep your credentials confidential to prevent unauthorized access.
너는 제발 좀 정신을 차려. keep의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어, 너의 credentials는 여기서 ID, passwords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증정보들은 항상 confident가 아니라 confidential은 기밀의 상태가 되게끔 어디다 털리지 말고 정보. 그래야 불법적으로 접속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유사 의미로는 뛰어난 자질, 갖춰진 자격적인 느낌으로 qualifications 혹은 certificates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11번 어휘 갑니다. groundskeeping이라는 어휘인데요. 땅을 지키는 수호신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요. 명사로서 정원이나 공원 이런 구역의 외부 환경을 멋지게 잘 관리하고 가꿔주고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지요. 자, 예문 문장 한번 들어볼게요. The groundskeeping team maintains the park beautifully. 우리 그 관리팀에서요. 그 파크를 겁나게 아름답게 잘 유지하고 가꿔줍니다. 그래서 maintains의 명사 형태가 maintenance잖아요. 그래서 lawn이나 garden 같은 장소들의 어떤 유사 의미로 봤고요. care이나 maintenance하고 이렇게 혼용을 해본 모습이죠. 유사 의미에. 12번 어휘 가겠습니다. backlash라는 표현인데요. backlash는 되게 빡센 느낌이 있어서요. 예상치 못한 부작용,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세게 몰아치는 어떤 반발과 저항 이런 의미가 있는 멋진 표현입니다.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There was a strong backlash against the new policy. 이 방침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정책에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과 저항이 생긴 거죠. 유사 의미로는 blowback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저항이니까 resistance라는 표현도 있겠습니다. 13번 어휘 가겠습니다. personalize가 있고요. 동사인데요. ge로 끝나면 동사예요. 개인에 맞게 하다, 개인의 개성과 요구 조건을 촉촉 살려주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can personalize your phone with different cases. 너는 너의 핸드폰을 평범하게 짝이 없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여러 다양한 가지각색 다른 케이스들로요. 유사 의미로는 그래서 내가 맞춤형으로 만든다는 느낌처럼 되다 보니까 customize, 맞춤 제작의 느낌에서 파생되는 어휘 tailor, 개인화시킨다는 느낌의 individualize 따위가 있겠죠. 14번 어휘 가겠습니다. accompanying explanations입니다. accompanying이라는 어휘가 나왔는데 accompany가 동반하다, 동행하다, 지참하다 등등등. 그래서 형용사로 썼을 때 동반하는, 같이 수반되는 그런 설명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예문 들어볼게요. The report included accompanying explanations to clarify the data. clarify라고 하는 게 뭔가를 명확히 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데이터임을 갖다가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리포트가 추가적인 설명을 넣었다. 유사 의미로는 supporting details라는 표현이 있겠고요. supplementary라는 표현이 되면은 부가적인, 보충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서 clarifications가 들어가면 좀 더 추가적이고 명확한, 보충적인, 명확한 설명. 15번 어휘 가겠습니다. runner up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2등한 개인이나 2등한 팀 혹은 우승이 아닌 아쉽게도 준우승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예문. She was the runner-up in the singing competition. 우리 언니는 노래를 잘해. 그래서 singing competition, 노래 대회에서 2등을 한 겁니다. 자,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The team finished as the runner-up in the tournament. 이거 해석하면 무슨 뜻입니까? 토너먼트 그 상황에서 2등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팀은. 예. 그 토너먼트는 거기서 축구 같은 약간 야구 같은 약간 이런 그런 스포츠 팀 같은 느낌이 좀 느껴지는데 맞나요? 제가 그 얘기를 애써 자제하고 있었는데 축구를 또 가지고 오시네요. 예, 다음 주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이 문장을 보고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있을 유로파리그 파이널에 토트넘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붙잖아요. 근데 토트넘의 그 124년 그 유구한 전통대로 또 그 결승에서 자빠지면 준우승을 하게 되면 이 문장을 그대로 갖다 쓸 수가 있겠죠. 또 팀을 주어를 그 핫스퍼스로 바꾸면 예, 그 팀 이름을 바꾸면 Spurs finished as the runner-up in the tournament가 아니고 결승전이니까 in the Europa League final 이렇게 되겠죠. 아, 생각만 해도 굉장히 빡치네요. 네, 빡친다는 말씀과 함께 지금 저는 마치 그 여러분들께서 박혜원 토익 채널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축구 채널을 들었나? 아닙니다. 박혜원 토익이 맞고요. 자, 비슷한 의미로 제가 지식이 다소 부족한 관계로 자,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예, finished as a runner-up 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보통 이제 그 편하게 얘기할 때는 그냥 준우승 뭐 2등으로 끝났다. 그래서 finished second 이렇게도 해버립니다. 네. 예. 이렇게도 해버리는 쿨함. 하지만 토익은 진부하기 짝이 없기
어려울 수 있고요. 지엽적일 수 있는 관계로 고급진 어휘로 한번 써보았습니다. 예, 소니는 우승컵을 들고 그리고 팀을 이적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다시 한번 축구 채널이 아님을 알려드리면서 축구 유튜브가 아닙니다. 유사 의미로는 2등이니까 두 번째 자리에 올라갔어요. Second place. 그리고 finalist에 올라간 팀도 runner-up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과에 따라서요. 자, 16번째 어휘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축구 얘기하실 게 남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딱히보다 지금 17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토트넘에 대해서 강력한 정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정보 공부와 함께 16번째 어휘. 자, 나는 축구 몰라. 왜 저런 소리해? 라고 할 때 tediou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로서 지루한, 따분한, 그리고 흥분해서 계속 반복되는 약간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tedious라는 어휘가 나왔고요. 자, 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ong, tedious meeting finally ended. 길게 오래 걸리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미팅은 드디어 끝났습니다. boring이라고 하는 게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이란 뜻이잖아요. The long, tedious league finally ended. 네, 다시 한번 축구 채널이 아님을 알려드리면서요. monotonous라는 어휘가 나왔는데요. 그 monotonous라는 어휘는 뭐냐면 단조로운 거예요. 겁나게 단조로하든. 그래서 이런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사 의미. 17번째 어휘 controlling interest로 갈 건데요. interest가 어려울 때 다소 미치면 지분 같은 의미가 된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컨트롤링이라고 할 때 컨트롤 파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강력한 힘에서 기반한 지분을 크게 갖고 있거나 핵심 지분을 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The major shareholder has a controlling interest of the company's decision-making process. 참고로 decision-making process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decision making, 의사결정하는 거 있죠. 뭐 결정하는 데서. 의사결정 구조 뭐 이렇게 도 되는 거죠. 예.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쉐어홀더님이 이분께서 많이 넣으셨어, 지분을. 그래가지고 major 하니까 되게 규모가 커요, 이분이. 그래서 controlling interest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over은 이것에 대한, 관한이란 뜻이고요. control이 어근상으로 뒤에 over이 붙을 때가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지배적인 상태의 우세권이 있다 보니까 dominant라는 어휘를 이용했고요. majority라는 다수의 큰 힘, 이런 걸 준 거죠. 어떤 주식이나 지분 같은 의미의 단어에서 많이 파생되는 어휘가 stake입니다. 그래서 유사 의미에 써놨고요. 18번째 어휘입니다. mutually beneficial.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너만 좋으면 되냐, 나도 좋아야지.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They signed a mutually beneficial partnership agreement. 나도 좋고 너도 좋아. 우리가 서로 간에 좋은 거. 이럴 때 제이 선생님 현지에서도 많이 쓰고 떠오르는 단어 있으세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거는 이런 전략이야. 서로 둘 다 이긴다? 뭐 이런 거? Win-win strategy 전략. 그래서 윈윈이라는 표현이 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reciprocal이라는 어휘 자체가 상호 이익이 되는 일 때 상호적인이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advantage가 장점이나 이점이다 보니까 거기에 OUS를 붙여서 형용사가 되면 둘 다에게 좋은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19번째 어휘 relieve concerns고요. relieve가 덜어주고 완화하다의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걱정과 우려를 덜어주는 거가 되겠죠. Relieve concerns, relieve pain. relieve pain이라는 건 이제 막 진통제 같은 거 네, 뭐. 페인킬러라고도 하지만 페인 릴리버라고도 하기도 하죠. 약으로.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료 지식과 함께 해주신 제이 선생님.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relieve concerns에 해당해서 예문 들어볼게요. The manager held a meeting to relieve concerns about layoffs. 레이업스는 이제 해고라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오들오들 걱정 막 이러니까 그걸 덜어주기 위해서 미팅을 열었다. 이런 의미가 맞겠습니다. 유사 의미로는 완화하다, 덜어주다, ease라는 애가 동사도 되다 보니까 ease worries가 됐고요. address concerns가 되겠습니다. layoffs도 있고 sack이란 표현도 있죠. get sacked. get sacked 다음에 해고당하다, 이제 경질당하다. 감독 같은 경우에는요. 와, 지금 다시 경질이라는 말을 하시는 걸 봤을 때요. 축구팀 특정 감독에 대한 깊은 원한, 깊은 화남이 느껴지면 돼요. 그 감독은 반드시 경질돼야 됩니다. 우승을 해도 경질돼야 됩니다. 네, 지금 어휘보다 축구가 남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어휘 범프로 가겠습니다. 얘는 진짜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얘는 진짜 장난 아니야. 얘가 명사, 동사 다 된다? 근데 얘가 충돌, 펑! 막 이런 느낌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얘가 뭔가를 가볍게 치다, 가벼운 충돌이 생기다의 느낌의 동사로도 쓰고 우연히 어떤 걸 맞닥뜨리다의 뜻도 있고 얘 약간 미치면 급증이나 증가의 뜻도 있어요.
제이 선생님도 이 어휘 많이 보셨죠? 네, 일상 그 회화에서도 대화에서도 많이 쓰는 잘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사실을 직면하게 되다, 알게 되다 할 때 bump into truth 뭐 이런 식으로도 쓰기는 stumbled upon도 있긴 한데 예. 저 진짜 그 범프하고 인투 붙는 거 많이 봤거든요. 거기서 우연하게 어떤 상황을 알게 되거나 맞닥뜨린다는 의미가 가능하겠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을 한번 예문이 왜 이렇게 많아? 자, 예문 첫 번째 거. 자, into가 들어가 있네요. 아니나 다를까? 자, 한번 들어볼게요. I bumped into an old friend at a supermarket yesterday. 나 어저께 슈퍼마켓에서 정말 오래된 친구를 우연히 마주쳤어. 개인적으로 저는 반갑다기보다 뭐 초췌한 몰골로 가면 힘들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상황. 이거 우연히 마주친 거잖아요. 네, 우연히 마주친 거죠. 네.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There was a slight bump when the car rear-ended the truck. 자, 이거는 충돌의 느낌이 좀 있네요. car의 rear 부분에서 rear은 후방부를 후방 얘기해요. 추돌이죠. 후방 그렇죠. 추돌에 가까운. 그래서 꼬리끼리 딱 이렇게 부딪힌 것처럼 약간 그 트럭하고 부딪혔을 때 약간의 범프가 있었다. 이런 의미. 그래서 교통체증 얘기할 때도 그 bump to traffic 이런 표현. 아, 맞아요. 그 표현이 엘시에도 등장한 적이 있어요. bumper to bumper traffic 이런 표현. 네, 맞아요. 그 범퍼리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세 번째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There has been a bump in sales this quarter compared to last year. 네, 이런 경우가 특수적인 어떤 경우가 되겠는데 bump in sales, 그래서 sales가 이제 매출 같은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증가 감소의 느낌을 살려서 증가 쪽을 넣어서 increase, decrease가 원래 in하고 잘 다니다 보니까 명사할 때 그래서 이때는 surge나 increase하고 비슷합니다. 증가의 개념. 그리고 crash가 되면 어떤 충돌. collision, 이래도 충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게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남아야 될 것은 축구가 아니라 어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이 선생님의 목소리, 박혜원의 목소리와 함께 우리 박혜원 토익이들이 어휘만 따로 한번 쪽쪽쪽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빠르게 훑어나가면서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1번, 지나치거나 과도한 형용사. Inordinate. inordinate. 두 번째 어휘입니다. 어떤 것을 건설이나 이런 거 맡은 계약업체. Contractor. 그런데 그 계약업체가 또 맡긴 하청업체. Subcontractor. 네, 이렇게 구별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어휘 가겠습니다. 부하나 하위의 어떤 부하 직원의 Subordinate. subordinate. 네 번째 어휘 가겠습니다. 보조금, 돈부터 해보죠. Subsidy. subsidy. 자회사 해볼게요. Subsidiary. subsidiary. 잘 구별하시고요. 다섯 번째 어휘입니다. 투명하거나 솔직한. Transparent. transparent. 형용사고요. 여섯 번째 어휘. 필수적인 거, 겁나 중요한 거. Integral. integral. 이런 어휘고요. 일곱 번째 어휘 가겠습니다. 짬밥이나 서열, 직급. Seniority. seniority라는 어휘가 등장했습니다. 여덟 번째 어휘. 사전에 미리 잡은 약속이나 의무. Prior commitment. prior commitment, prior engagement. 그 다음 어휘요. 최신의 최신 상태의. Up to date. up to date. 열 번째 어휘요. 자격증명 신임서, 인증정보 인증서. Credentials. credentials. 그 다음 어휘 가겠습니다. 정원이나 공원 같은 여러 구역의 외부 환경 관리. Groundskeeping. groundskeeping. 12번째 어휘입니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반작용, 반발. Backlash. backlash. 그 다음 어휘 가겠습니다. 개인에 맞게 하거나 개인의 개성을 살리다. Personalize. personalize. 그 다음 어휘 가겠습니다. 동반하는 여러 추가적인 설명들. Accompanying explanations. accompanying explanations. 그리고 자, 여기서요. 그냥 빠르게 합니다. 개인이나 팀인데 2등 준우승. Runner-up. runner-up이라고 발음해 주셨고요. 지루하고 따분한, 반복되는. Tedious. tedious라고 발음이 됐습니다. 그 다음 어휘입니다. 소유 지분, 핵심 지분. Controlling interest. controlling interest. 18번째 어휘입니다.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Mutually beneficial. mutually beneficial. 그 다음 어휘입니다. 걱정을 덜어주다, 걱정을 해소해주다. Relieve concerns. relieve concerns. 마지막 어휘 여러 뜻이 있었죠? 기억나요? 충돌, 우연히 맞닥뜨리다, 급증, 증가, 가볍게 치다, 난리가 났어. 뭐가? Bump. 그리고 bump가 그런 의미일 때 동사할 때는 into도 많이 붙는다. 여기까지입니다. 어휘 수준에 대해서 평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전에 제가 다뤘던 어휘들보다는 확실히 한 단계 조금 더 위에 여러분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들 구성이었고요. 그렇지만 현지에서는 뭐 문장이든 대화에서든 항상
잘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로 구성이 돼 있었다. 실효성은 분명히 있는 단어들이다. 물론이죠. 네. 이 어휘들은 8-7 독해 지문에서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시험장에서도 봤던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중간중간 막히는 독해 8-7인데 도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유사 의미들도 알아두시면 유의어나 similar meanings, 동의어 찾기, synonyms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죠. 그럴 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잘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영상에 8-7의 문해력의 기술이나 LC의 스킬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